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올해 62인 평범한 젊은 할머니입니다.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는 건 제가 겪은 일이 혹시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예요. 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.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. 새벽에 일어나 청소일 나가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때로는 공장일도 나갔죠. 허드렛일이라고 창피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아들만 잘 되면 되니까요.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. 내 집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거든요. 아들한테 우리의 보금자리가 생겼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던지요. 그러던 아들이 30이 넘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집을 팔았어요. 대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경기도에 새 아파트를 사줬죠. 30평 넘는 큰 집이었어요. 저는 그 아파트 근처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. 엄마, 미안해. 나중에 꼭 보답할게.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. 오히려 기분이 좋았거든요. 큰 집에서 시작해야 아이도 잘 클 거고, 저랑은 다르게 우리 며느리도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. 결혼 후에도 저는 바빴습니다. 며느리가 출산 후 직장을 그만뒀는데 육아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어요. 며느리가 어머님, 애가 어머님을 더 좋아하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. 손주가 제 품에 안겨서 잠들 때면 이 모든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거든요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?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. 며느리의 말투가,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.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.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. 여러분, 며느리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요. 절대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거든요. 대신 늘 공손한 말투 속에 가시가 숨어 있었죠. 어머님, 요즘 애가 너무 예민해서요. 저랑 있으면 자꾸 울고 어머님이랑 있을 때만 좀 괜찮으니까. 애는 어머님이 봐주셔야겠어요.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이 돌보는 건 완전히 제게 맡겨버렸어요. 처음엔 손주가 저를 좋아한다는 뜻인 줄 알고 기뻤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자기는 육아 안 하겠다는 뜻이었더라고요. 어머님, 혹시 이거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하면 애가 또 울어서요. 어머님 세대는 워낙 부지런하시잖아요. 저희 세대는 좀 다르거든요.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. 부지런한 게 죄인가요? 그리고 애가 운다고 청소를 못해요? 저도 아들 키울 때 혼자서 다 했는데 말이에요.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이거예요. 어머님, 요즘 간식은 이 브랜드가 제일 좋아요. 아무거나 먹이시면 안 돼요. 예전엔 대충 하셨다지만 요즘은 다르거든요. 예전엔 대충 했다고요? 제가 아들 키울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그걸 대충 했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. 하지만 더 속상한 건 제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는 거였어요. 엄마, 얼마나 힘들겠어. 애도 낳고 몸도 약해졌잖아. 엄마가 좀 더 도와주면 안 돼? 도와달라고요?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뭘 더 도와달라는 거죠? 솔직히 엄마도 손주 매일 보고 얼마나 좋아 엄마가 도와줘야 우리도 살지. 이 말이 제일 가슴 아팠어요. 고마워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엄마는 우리를 위해 계속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.
며느리는 매일 친구들과 카페에서 모임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네일아트 받고 그러면서 살았어요. 아이는 항상 제 품에 있었죠. 제가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그런데도 뭔가 잘못되면 항상 제 탓이었어요. 어머님이 너무 달게 해주셔서 애가 버릇이 없어졌어요. 어머님, 애가 감기 걸렸는데 어머님이 너무 얇게 입히셨나 봐요. 고요이님, 저는 그때까지도 참았어요. 손주를 위해서, 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. 하지만 인간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 한계를 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. 서연이가 대학 동창들을 집에 초대한다고 했던 그날 말이에요. 아침 일찍부터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. 갈비찜, 잡채, 전 부치고, 나물 무치고, 손님들이 온다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거든요. 며느리는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, 네일샵 가서 손톱하고, 그러고 와서는 화장하고 옷 고르느라 바빴어요. 어머님, 고생 많으세요. 제가 도와드릴까요? 말로만 그랬죠. 실제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. 오히려 어머님, 이 그릇 말고 저 예쁜 그릇으로 해주세요. 친구들이 보는데 이런 주문만 계속했고요. 드디어 친구들이 왔어요.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더니 친구들이 차려진 음식을 보고 와, 이거 다 너가 준비했어? 하니까 아니야. 우리 가정부가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저를 가리키더라고요. 가정부라고요? 친구들은 어색하게 아하 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. 그런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계속 말하더라고요. 이분이 우리 가정부야. 요리를 참 잘하시지? 이모님, 이제 설거지 하시고 들어가세요.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.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. 친구 중 한 명이 이모님, 정말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맞아. 우리 가정부 아주머니 요리 정말 잘하시지? 이모님, 정말 고생하셨어요.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평생 아들을 키워준 시어머니를 친구들 앞에서 가정부라고 소개하다니요. 그것도 제가 밤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앞에서 말이에요. 저는 그 순간 정말 모멸감을 느꼈어요. 더 가슴 아픈 건 제 아들의 반응이었어요. 저를 향해 눈빛으로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신호를 보내더라고요. 나중에 따져 물었더니 엄마, 친구들 보는 앞에서 서연이가 으스대고 싶었나 봐. 이해 좀 해줘. 라고 하더군요. 그날 밤,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어요.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.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?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? 거울을 보니 초라한 할머니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.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? 언제부터 눈치나 보고 살게 됐을까요? 그날 밤, 저는 결심했어요.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. 그 이후로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. 계속 생각했거든요.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? 그러던 중에 문득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어요.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세요? 바로 저였어요. 아들 명의로 바꿔주려다 아직 제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게 생각난 거예요. 아들이 엄마, 나중에 정리하자고 해서 그냥 둔 거였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.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. 선생님, 제 집을 되찾고 싶어요.
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어머님,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. 소유권이 명확하게 어머님께 있으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. 일주일 뒤 저는 아들에게 통지했어요. 이 집 비워라. 한 달 안에 나가라. 아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. 엄마, 갑자기 왜 이래? 우리가 뭘 잘못했어? 잘못한 게 뭐냐고? 내 엄마를 가정부로 부린 게 잘못이야. 며느리 친구들한테 남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 게 잘못이고, 평생 너 위에 바친 엄마를 이렇게 대접한 게 잘못이야. 엄마, 그런 뜻이 아니었어. 우리야 항상 엄마 고마워하고 있어. 이러면 우리 어디서 살라고 그래. 그건 내가 알아서 해.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라. 나는 평생 너만 위해 살았어.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다. 그제서야 며느리도 나타나서 어머님, 저희가 뭔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릴게요. 다시 생각해 주세요. 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.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. 사과는 됐고, 한 달 안에 나가라. 이 집은 내 거야. 결국 그들은 월세방으로 나갔어요. 저는 그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그 돈으로 제 앞으로 작지만 깨끗한 노후 주택을 샀어요. 지금은 거기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정말 편해요.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가정부 노릇할 필요도 없어요. 처음 한 달간은 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어요. 엄마, 미안하다.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면서요. 며느리도 문자 보내고 심지어 손주까지 전화기에 대고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더라고요. 손주가 눈에 밟혔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. 그러더니 한 2달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. 아마 처가살이하러 들어간 모양이에요. 요즘은 아예 연락이 없네요. 서운하긴 하지만 예상했던 바이니 이제는 괜찮아요.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.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우리 세대 엄마들은 늘 주고만 살았잖아요. 자식 먹이고 입히느라 내 옷 한 벌, 내 신발 한 켤레는 뒤로 밀었죠. 엄마니까 당연하다. 엄마는 희생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.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.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. 오히려 자식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우리 자신은 초라하게 만들 뿐이에요. 엄마도 한 사람이에요.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.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세요. 내가 정말 행복한지,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말이에요.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면, 며느리가 나를 하인처럼 대한다면, 그때는 용기를 내세요.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를 말이에요. 제가 집을 되찾은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.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였어요. 이제는 아무도 저를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제가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요. 엄마 여러분,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삶도 소중해요. 더 늦기 전에 용기 내세요.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.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